자,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6시 41분이고요. 야간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마음만 아픈 걸.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다. 여기는 심쿵돌고창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여기에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있으면 우버라도 이렇게 떴을 텐데, 역시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도 안 떴어요. 아이고 참. 다 줄 서 있어요. 다 전부 다 저쪽에 보면 그냥 쫙 줄 서 있어요. 험난하군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콜이 없을 시간은 없을 시간이다. 8시. 그렇지. 없을 시간은 없을 시간이지. 콜이 없을 시간은 없을 시간이죠. 이제. 여기가 저 앞에 클럽이 생기더니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저 앞에 클럽이 있거든요. 무슬림. 이야,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여기. 음악이나 좀 작게 해놓지. 그냥 미치겠어요. 그냥 음악 소리 때문에. 저 앞에 클럽 앞에 가면 또 소리가 엄청 클 텐데. 오늘은 클럽이 별로 없네. 클럽 이게 많이 있을 텐데. 여기는 진짜 여긴 조심해야 돼. 사람이 안 비겨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안 비겨져요. 여기 또 이 양반은 데모하네요. 데모. 가짜 대통령 이재명. 저기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가고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 이재명 즉시 물러나라. 저를 내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종로 명동에서도 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그거 외국인들이 멋모르고 따라하더라고. 박수, 무슨 박수인데 그게? 그래 외국인들 웃고 그러더라고. 같이 박수 쳐주고.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가짜 대통령 이재명 물러나랍니다. 저 지금 살에 걸렸어요. 깜짝이야. 참.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지금. 핸드폰을 딱 옮기는 사이에 콜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콜을 못 잡았고, 뜻하지 않게 저걸 읽어봤는데 법을 비틀어서 어떤 다수의 횡포로 법을 비틀어서 대통령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거법 그 임기 끝난 다음에 선거법이 지나면 선거법이 그 무죄 취지가 아니라 유죄 취지로 그 파기환송된 거 아니에요. 유죄. 근데 만약에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은 그 5년 이후에 어디야? 지금 헷갈려 죽겠네. 5년 이후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잠시 후 저 사람들은 그 얘기인 거예요. 저렇게 법을 비틀어서 어떻게 다수의 폭력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뭐 사람이 없어? 전화를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인가 보구나. 지금 손님 두 분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지금 두 사람이 변호사인데 자식들이 지금 변호사 로스쿨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들이 다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수업료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면접관들이 자기들하고 선후배 관계여가지고 그러니까 면접관으로 있었던 사람, 앞으로 있을 면접관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후배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강의를 한대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한 번 듣는데 1000에다 1200만 원이래요. 한 번 듣는데. 근데 그게 강의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눈도장 찍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니까 세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진짜 씁쓸하네요. 없는 애들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비 그 비싼 걸 그냥 알바 해가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냥 막 하는데 결국은 변호사가 되는 애들은, 판사가 되는 애들은, 검사가 되는 애들은 따로 있어. 야, 한 번 눈도장을 찍는데 1200만 원이라. 야, 대단하네. 에이, 참. 입에서 욕 나온다, 욕 나와. 우리 니편 내편 좌파 우파 중도 그냥 토론도 그냥 서로 욕만 하는 어른들, 기성세대들 좋죠. 당신들은 돈이 많아서 당신 자식들 1200만 원짜리 눈도장 찍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국회의원들 세비 올린 거 봐봐. 에? 당신들 월급이 그만큼 올랐어요? 국회의원들은 물가를 적용하네 뭐네 이러면서 꼬박꼬박 세비 올려요. 그 사람들이 얼마씩 타가는지 알아요? 근데 그 물가 오르는데도 당신들의 월급은 국회의원들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봐봐. 인도네시아 지금 난리 났잖아. 국회의원들 세비 올리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뭐야? 그 후진국만 또 못한 거야? 아유,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아유, 참. 없는 자식들은 죽어라 그냥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런 세상을 또 만들고 국민들이 꼴 같지 않게 없는 것들이 무슨 있는 척 해가면서 아유, 자기 자식들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애들한테. 야, 눈도장 한 번이 1200만 원이야? 나 씨 기절할 뻔했네. 예전에 제가 로스쿨 다니는
여학생을 한번 태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로스쿨 다니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더라고. 주말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학비가 모자라니까. 지금 근데 봐봐, 변호사 2명 태웠다 그랬잖아. 1200만원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아, 뭐 그 정도야. 뭐 나도 좀 가서 한마디 하면 뭐 500 이상은 받는데. 야, 참 진짜 뭐 같은 세상이다, 뭐 같은 세상. 아유. 지금 판사 임용된 애들, 검사 임용된 애들, 변호사 임용된 애들 한번 봐봐요. 거기에 없는 사람 있는지. 예? 당신들 부자예요? 정말 그렇게 부자야? 온 국민이? 돈 많은 애들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우리 변호 안 해도 돼. 돈 그거 받고 왜 해? 돈 있는 애들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3, 4, 500이 그렇게 큰 돈인데, 걔네들은, 야, 그 푼돈 받아서 뭐해? 너 뭐 그 푼돈 받으면 받고.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스윙 택시로 콜을 잡았는데 이게 진짜 가는 사람인지 뭐 알 수가 있나? 아, 이게 계속 지금 울린 콜이거든요. 근데 안 잡았나 봐요. 또 울리길래 내가 잡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 울리길래 잡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걔가 취소를 한 거더라고. 계속해서 취소하고 또 잡고 취소하고 또 잡고 그랬더라고. 이것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면 알겠죠. 지금 혹시나 해서 손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콜 부르신 게 맞네. 도착하면 전화하기로 했어요. 난 또 취소할까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꾸 취소하고 콜 잡고 취소하고 콜 잡고 그런 사람일까봐 전화를 미리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 아니네요. 1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잘 가고는 있는데, 가면서도 되게 불안한데? 아, 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손님이 내리기 전 확인하시기 결제가 성공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동 결제 승객입니다. 명원을 입력했습니다. 요금을 다시 입력해 주세요. 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현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자동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참 진짜 어렵다, 어려워. 뭡니까 이거? 카드를 다시 내주세요.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아유, 참 오랜만에 스윙 택시 했더니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 나 아니 왜 차수를 안 빼줘? 손님 타십니다. 우리 여자 손님, 힘 무지하게 세. 우와, 차 부서지는 줄 알았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회전입니다. 이어서 유턴입니다. 콜을 잡았어요. 큰일 났네 이거. 습관이 돼갖고 이거 나도 모르게 탁 잡아버리네. 전방에 딱 잡으려고 그랬더니 카카오가 뜨더라고. 그래서 카카오 잡았네. 하안동 손님 어디야? 노년역에서 하안동 손님 잘 모시다 드렸습니다. 차가 막혀서 임의로 제가 정해서 길을 왔어요.
어차피 늘 퇴근 시간, 퇴근길이니까 제가 길은 잘 알잖아요. 네, 손님도 좋아하시네. 어쨌든 무사히 잘 오셔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급합니다. 아주 매우 급합니다. 아, 이 콜 멈추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우버로 하안동이 떴어요. 광명시 하안동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더니 띵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로 광명시 하안동이 또 뜨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뭐 우버하고 저기 막 카카오하고 동시에 불렀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동시에 나한테 이렇게 뜬 거예요. 우연히도 한 사람은 똑같이 하안동 사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우버로 하안동을 잡았고 또 한 사람은 카카오로 하안동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하안동까지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세부 주소가 틀린 것 같아. 하여튼 되게 생뚱맞았어요. 자꾸 온다나 우버나 스윙 택시 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콜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도 손가락 쥐지기로 계속 누르고 있는데 배치가 이미 완료된 콜이래. 온다 콜. 간만의 압구정입니다. 간만의 압구정. 그냥 들어왔습니다. 맥없이. 싸늘하네, 싸늘. 정말 싸늘합니다. 뭐야? 아이, 안 보이잖아. 아, 나 참 뭐야 이게. 싸늘합니다. 누가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싸늘하다. 싸늘하다. 진짜 싸늘하다. 어디로 돌아야 되나? 싸늘하다. 이것은 정말 싸늘하다. 싸늘해. 차도 안 오고 개기다가 한번 개겨보다가 빵빵거리면 도망가고 점점 다가와 이러면 도망가야지. 차가 점점 다가와. 새우가 불이 꺼졌어. 새우가 쉬네. 어머, 새우가 쉰단 말이야? 새우가 불이 꺼졌단 말이야? 어머, 압구정이 싸늘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차문은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금천구 거기 신호 딱딱 끊어가지고 신호마다 차가 서게끔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누군가 들었어요. 바뀐 걸로 보여줬잖아요. 신호 체계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얘기도 제가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이제 결국은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원래 원상복귀 한대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듣는다니까요.
또 하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가 제가 적중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번에 얼마 전에 또 그 얘기도 했죠. 제가 왜 고속화도로에 구간 단속이 있냐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근데 이번에 그거 교통분석 무슨 연구원에서 명절 때 차가 막히는 이유,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래요. 구간 단속 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자, 우리 행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행군할 때를. 자, 여러분. 앞이 뛰어가면, 앞이 조금만 빠른 걸음으로 가도 뒤에서는 꼬랑지는 막 뛰어가야 돼요. 근데 앞이 좀 빠른 걸음을 하다가 걸음을 천천히 하면은 뒤는 정지했다 가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도 막 그 100 몇 킬로로 막 가다가 갑자기 구간 단속에서 차들이 속도를 늦추는 거야. 빨리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늦추면은 뒷차들은 쫓아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행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멈추죠. 멈추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추석 명절 때 그 구간 단속에 대해서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뭐야?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혹시 콜 하셨어요? 혹시 콜 하셨어요? 콜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콜 받았는데? 누구지? 잠깐. 예. 예. 아저씨가 네, 유튜브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그 로스쿨에 대한 그 현대판 음서제도 부모님에 따라서 로스쿨로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아마 사법고시도 곧 부활할 겁니다. 머지않은 날에 사법고시도 곧 부활할 거예요. 적어도 사법고시 반 그리고 로스쿨 반 뭐 이런 식의 그 전개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뭐 사법고시는 다 없애고 폐단이다 말이 다 됩니까? 로스쿨은 폐단 아니고요. 분명히 그럴 거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정치는 선거는 가을 운동회가 아니라고, 선거날이 운동회 날이 아니라고, 네 편 내 편, 내 편이면 다 되는 그런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머지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사회가 또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 우리 사회는 멍들고 결국은 퇴보하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 법을 어겨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법 어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 어기는 행동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인간들이 더 득세를 하고 또 현대판 음서제도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가 불법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 그런 짓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말도. 근데 택시 안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여러분들 사회가 얼마나 이제 썩어가는지 알겠죠? 아무리 다시는 타지 않을 택시고 택시기사가 비읍시어처럼 보여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 이번에 로스쿨을 뭐 어찌고 하는데 자기가 뭘 도와주고 또 1200원짜리 눈도장을 찍는다는 등 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영린이에요. 영린. 사회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 겁니까? 반드시 우리 사회는 변할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교 교수 생활도 하고 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찌어찌 하다가 강의 시간에 그 운동회가 데모 얘기가 나왔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어떤 유명한 임모 씨랑 같은 종로 경찰서에 수감이 됐었다고. 물론 같이 수감된 그 많은 그 운동권 학생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좌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학생들에게 그랬답니다. 자기가 좌파를 하려고 데모를 했다고 생각하냐고. 자기가 좌파를 하기 위해서 그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백골단한테 쫓겨다니면서 쳐 맞으면서 그런 거 같냐고. 자기는 좌파도 우파도 어느 것도 아닌 대한민국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데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좌파가 돼 있더래요. 너무 웃기더래요. 여러분들 80년대에는 군사독재 물러나라 했지 좌파 우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권 애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를 망가뜨려 놓는다고. 걔네들이 하는 게 운동하면서 하는 게 데모하면서 하는 게 뭐야? 편갈르기거든. 여러분들 그 운동권들도 여러 갈래로 편이 나뉘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운동권이 좌파입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가 왜 우파입니까? 걔들이 파가 어딨어요. 그냥 쿠데타 세력이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선거날은 운동회야. 그냥 선거날엔 우리 편 이겨라 하면 돼. 우리 편이 어떤 몸은 어때? 그냥 우리 편 이기면 되는 거지.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선거날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운동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막 떠드니까 나보고 뭐 파가 있냐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네? 편갈르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자, 내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달라졌어요. 이거 누군가 듣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화장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제가 특히 기사분들 화장실 이야기를 제가 확실히 해드릴게요. 자, 화장실은 자원관리법 혹은 무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중 화장실로 그 화장실을 등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중 화장실로서의 그 화장실을 등록을 시켜야 돼요. 공중 화장실, 퍼블릭, 모든 공원이나 어디를 가도 다 공중 화장실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서울시 공무원한테 따졌더니 서울시 공무원이 갑자기 어느 행안부 공무원 한 애가 한 명이 유권회색을 내렸는데 개방 화장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여러분들 공원이든 서울시의 모든 화장실에 가보세요. 개방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 공중 화장실이라는 단어지. 개방 화장실과 공중 화장실이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더니 공중 화장실은 주유소 공중 화장실은 주유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공중 화장실이래요. 그러면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만 그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쓰는 겁니까? 개방 화장실은 뭐냐 그랬더니 개방 화장실은 모두에게 개방하는 게 개방 화장실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장난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달라 그랬더니 말을 얼버무려요. 그럼 당신들이 그러면 말을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중 화장실을 다 개방 화장실로 바꿔야 되지 않냐. 왜 바꾸지 않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가 되따져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더라고. 난 신고했다니까요.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차를 딱 세웠더니 주유소에가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 망쳐놓은데 화장실을.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뭔 소리 하냐. 그러면 LPG 충전소는 다 화장실 폭발했겠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도 말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네 진입로를 막는데 택시들이 화장실 쓰려고. 말이나 됩니까? 화장실 가려고 진입로 막는 택시기사가 어딨어.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누군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사람이 조합의 의지를 하더라고요. 조합? 개인 택시 조합? 말이나 됩니까? 조합이 뭘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마이캡 조합이 조합원의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을 챙겼어요. 자, 그러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길빵 혹은 오물 처리 혹은 팁을 티머니로 하는 것들을 왜 전부 다 수수료를 떼가냐. 그랬더니 소위 조합에 무슨 유언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한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럼 결국은 조합원보다 그러니까 가맹보다 비가맹인 조합원이 더 많아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둘 다 엿먹이는 거예요. 네? 불공정 배차를 해서 비조합원은 엿먹지. 그런 수수료 다 떼가서 가맹인 또 조합원들도 엿먹지. 여러분들 이런 사회적 부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언젠간 마음에 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듣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둘러보고 집으로 갈 겁니다. 얼마 하지도 못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네 가서 좀 몇 바퀴 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요새 이 골목에 경찰차들이 자주 오네요. 숱하지 않게. 뭐 많이 있나봐 사건 사고가.
진짜 여기 사건 사고가 많은가 봐요. 경찰차들이 계속 왔다. 아, 음악 소리는 좀 아까부터 좀 저작권 그 조사하는 애들은 여기 이런 데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 아, 이 아저씨가 또 왜 안 가나? 여기 봐요, 경찰서 쫙 깔려있는 거. 여기 클럽이 생기더니 이게 경찰들이 많이 깔리는구나. 여기 클럽이 생겼거든요. 오, 경찰들 봐요, 쫙 깔렸어. 여기 이게 클럽이 생겼거든요. 강남 새로운 연인 솔로? 강남 솔로? 저거 조만간에 문 닫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새 홍대를 안 가네요. 아, 홍대는 우버가 많이 울리는데, 아, 내일은 우버를 좀 켜놓고 우버커를 좀 잡아봐야겠어요. 오늘도 우버를, 오늘 우버 안 잡았구나. 스윙 택시를 잡았구나, 오늘. 어제는 라면을 얼마나 사갔는지 아들이 아빠 전쟁 일어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하여튼 라면 욕심은 너무 많아. 오늘도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자야겠습니다. 아, 꼭 조금 5% 모자라네. 아, 오늘도 한두 시간 일찍 나왔으면 20개는 하고 갔을 텐데 큰일 났네요. 참, 화장실 얘기할 때 유권 해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유권 해석은 그냥 공무원이 민원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건 법적인 효력 따위는 없어요. 항상 법이 우선이에요, 법이. 나한테도 서울시 공무원이 유권 해석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유권 해석이 법입니까? 법이 먼저예요? 유권 해석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어찌 내가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일개 공무 그 유권 해석을 내린 공무원, 행안부 공무원 이름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그것도 안 가르쳐줘. 가정인 개편이라고. 그게 왜 안 가르쳐주겠어? 떳떳한데.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울시 공무원이 장난치는 거 뭐 유권 해석이 그 유권 해석은 민원이 들어가면 걔네가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주유소 사장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들 민원에 대한 유권 해석이 그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어. 그러면 또 유권 해석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유권 해석이니까, 공무원의 생각이니까. 근데 법은 안 그렇잖아요. 법은 국회에 법 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택시 기사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캐 이거 지분을 여러분들의 조합비로 산 거예요. 조합이 무슨 돈이 있어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산 거지.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자, 조합비를 낸 조합원이 5만 명이야. 그 중에 마이캐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 10,000명이라고 칩시다. 15,000명? 좋아, 15,000명이라고 칩시다. 아니, 2만 명이라고 쳐요. 자,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 가입자가 2만 명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느냐? 길빵, 팁, 오물 처리, 팀원위로 계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조합비를 내고 있는 조합원들, 가맹 기사들은 그런 불이익을 겪어야 되고, 자, 비가맹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비를 내는 비가맹 기사들은 편파적인 배차, 이 배차 방식의 불투명한,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조합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깔깔거리를 가야 하나요? 아, 갈등 생기네. 여러분, 자, 집 근처에 왔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180.5km고요. 야, 남은 배터리가 250km예요. 시간은 7시간 24분 했고요. 영업거리는 109.4km, 영업횟수는 15회입니다. 수익금은 17만 9,800원입니다. 그 카카오 끝으로 카카오가 과징금 39원 먹은 거 아시죠? 남의 어플이라든가 길빵 뭐 이런 거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39억이 나온 거예요. 과징금이. 자, 재밌지 않아요? 과징금 내고 그 일을 계속해. 이제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900분 할 때 뒤에서 챙겨가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기사님도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들 1900분 할 때 챙겨가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제발 우리 정신 차리고 삽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39억 과징금 내고 저기 계속 이런 짓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래요? 법이 없애잖아요. 그러면 39억은 법을 만든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은 데로 이끌어 갑시다. 우리 기성세대들 MZ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서 물려주고 갑시다.